오이 이것과 먹으면 여러분의 신장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혈관이 순식간에 진흙탕처럼 막혀버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원한 냉장고 문을 열고 싱싱한 오이 한 개를 꺼냅니다. 그르는 찬물에 오이를 뿌듯뿌듯 씻어낸 뒤 도마 위에 올리고 칼로 아삭아삭 소리가 나도록 얇게 썰리다. 입안이 턱턱한 아침에 갈증을 풀기 위해 혹은 건강해지려고 그 오이 조각을 입안에 넣고 아삭아삭 씹어 삼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무심프 겨드림 특정 음식 한 가지가 여러분 몸속에서 무서운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오이의 특정 성분과 그 음식이 만나는 찰나 여러분의 혈관벽은 딱딱하게 굽기 시작하고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들은 달기갈기 찢겨나갑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통통 부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거나 밤마다 종말의 주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오이가 잘못된 궁합을 만나 여러분의 생명줄인 혈관과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가 오이는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억울해하며 흘린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국민 반찬 속에 콩팥을 죽이는 진짜 범인이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 상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여러분이 신장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에 눕게 된 결정적 원인과 이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듣기 좋은 위로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잘못된 식습관을 꾸짖는 악역을 자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몸에 좋다 개운하다며 즐겨 드셨던 3가지 최악의 음식 궁합을 오늘부로 콩팥학개범으로 고발하려 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욕을 먹더라도 이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경고를 끝까지 듣고 소중한 콩팥을 지키시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신 그 좋아요 하나가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 여행지에 있게 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겨울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오이에 당근을 넣어 비빔밥을 해 먹었고 등산 갈 때마다 오이를 그냥 씹어 먹었는데 여태껏 아무 탈 없이 건강했습니다. 왜 갑자기 멀쩡한 음식을 독약이라고 겁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옛말처럼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거뚱이 이겨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장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늙고 지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왕이 쉽게 집에서 쓰시는 정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고 매일 더러운 물을 걸러낸 정수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정수기의 필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찌꺼기가 잔뜩 끼어 시커멓게 변했을 것이고 물이 지나가는 호수는 녹이 슬어 조금만 수압이 세져도 터져버릴 듯 위태로 올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이 바로 이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신장 안에 있는 사고체라는 미세한 거름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거름망이 100만 개가 넘어서 우유와 당근을 같이 먹어 비타민이 좀 파괴되거나 찬성질의 음식이 들어와도 남은 거름망들이 씩씩하게 독소를 걸러냈습니다. 마치 새 자동차가 어떤 거친 길도 쌩쌩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70대, 80대가 되면 이 소중한 거름망들이 절반 가까이 닳아 없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낡은 자동차 엔진처럼 아주 작은 불순물이나 잘못된 연료가 들어와도 덜덜거리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소한 식습관이 늙은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혈관을 막고 콩팥을 녹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몸 관리를 못했어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쉼없이 달려온 세월의 훈장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몸에 잠기는 훈장을 봐주지 않습니다. 낡은 기계일수록 기름칠을 더 조심스럽게 하고 부품을 아껴 써야 하듯이 늙은 신장일수록 들어오는 음식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이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속이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 말 없이 참는 미련한 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붓기가 좀 있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증상이 사실은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몸은 더 이상 예전에 강철 같던 몸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무너질 수 있는 유리그릇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낡은 필터라도 사용법만 조금 바꾸면 다시 맑은 물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나쁜 짝꿍을 떼어내고 신장이 좋아하는 새로운 친구를 맺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뛰게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낡은 신장을 이제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굳은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결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콩팥건강이라는 네 글자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네 글자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 신장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수많은 분이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죽여온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흔히 보는 김밥 속에도 들어있고 잔칫날 빠지지 않는 잡채나 비빔밥 위에도 나란히 올라가 있는 아주 익숙한 녀석들입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의 조합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원장님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잘 어울리는 오이와 당근이 왜 최악입니까? 하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그 예쁜 색깔의 조화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전쟁터 같은 파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5살 김선자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전도 사였습니다. 평소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셨고 특히 점심때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꺼내 비빔밥을 해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항상 밥 위에 차에선 오이와 당근을 수북하게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이의 초록색과 당근의 주황색이 어우러지니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 어르신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팔과 다리에 살짝만 부딪혀도 10% 멍이 들어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난 김 어르신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의 노폐물 여과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혈관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늙어있는 90살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관벽이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뚝뚝 끊어질 듯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생 채소를 챙겨 드신 김 어르신의 혈관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범인은 바로 10년 동안 매일 드신 오이와 당근 비빔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화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텐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혈관의 내벽을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아주 고마운 채소입니다. 혈관을 집이라고 생각하면 비타민C는 벽돌을 사이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아주 고약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오이 속에 얌전히 갇혀 있지만 우리가 오이를 칼로 썰거나 입안에서 씹는 순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효소가 옆에 있는 당근을 만나는 순간
당근이 가진 비타민C를 가차없이 파괴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 어르신은 10년 동안 열심히 혈관을 수리하려고 당근이라는 좋은 벽돌을 드셨지만 같이 먹은 오이라는 녀석이 시멘트인 비타민C를 족족 없애버린 꼴입니다. 시멘트가 없는 벽돌을 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김 어르신의 혈관이 딱 그 꼴이 된 것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진 혈관은 점점 얇아지고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혈액을 걸러야 하는 콩팥으로 이어졌습니다.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뭐 어때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신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한다며 10년, 20년 꾸준히 드시는 그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파괴된 비타민C와 손상된 혈관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나 김밥집이나 식당에서 오이와 당근을 미리 썰어서 섞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시간 폭탄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 파괴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냉장고 채소 칸에도 먹다 남은 당근 조각과 오이가 나란히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 반찬으로 오이와 당근을 섞어 무침을 하려고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무심코 둔 그 두 가지 채소가 여러분 가족의 신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호를 보고 저도 안심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당근과의 전쟁이 영양소를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범인은 여러분의 콩팥을 콩콩 얼려서 숨통을 끊어놓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국물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이와 물을 숭덩숭덩 썰어 놓은 시원한 물김치나 오이 냉국입니다. 입맛 없는 여름철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 살얼음이 동동 든 동치미 국물이나 오이와 물을 섞은 시원한 국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늙은 신장은 차가운 얼음 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구의 사실은 68살 이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더위를 많이 타시는 체질이라 여름만 되면 밥 대신 시원한 오이 물김치를 달고 사셨습니다. 아내분이 정성껏 담가준 오이와 무가 잔뜩 들어간 물김치는 이 어르신에게 최고의 피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 섞인 이상호 어르신은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마치 보름달처럼 통통 부어오른 낯선 사람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마음에 발을 보니 발등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서 평소 신던 슬리퍼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고장난 줄 알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오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식단을 듣자마자 단번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오이와 무의 차가운 조합이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이와 무는 둘 다 성질이 매우 차가운 대표적인 음기 식품입니다. 우리 몸속의 신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오줌으로 만들어내는 엔진과 같습니다. 모든 엔진이 그렇듯 신장도 따뜻한 열기가 있어야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양기가 다 빠져나간 60대 이상의 신장에 차가운 오이와 더 차가운 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한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혈관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냉기에 놀란 신장 주변의 혈관들이 쪼그라들면서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지고 피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가 차가워지고 느려지면 신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신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물기를 조절하는 수문장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할 수분이 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고이면서 이상어 어르신처럼 얼굴과 손발이 통통 붓는 심각한 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살이 찐 게 아니라 신장이 차가워서 물을 못 빼내고 몸이 묵고 있는 위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와 무는 서로의 소화 효소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어서 같이 먹으면 뱃속에서 가스가 차고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신장의 기운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최악의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하게 데워진 기름이 잘 흐르는 법인데 거기에 찬물을 확 부으면 기름은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과 노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와 무의 차가운 기운이 혈액을 식히면 혈액 속의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국 신부전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주변에 소화가 안 된다며 오이와 물을 섞은 물김치를 즐겨 드시는 친구분이나 지인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여름이면 냉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남편분이 생각나시나요? 그분들의 얼굴이 아침마다 붓고 있다면 이미 신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소중한 분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어지는 내용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잠시 뒤에 차가운 성질을 없애고 오이를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비법을 꼭 그분들께 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음식과 섞어 먹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특별한 식재료를 같이 먹지 않더라도 그저 오이를 생으로 먹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이를 생으로 드실 때 식초라는 보호막 없이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오이를 그저 깨끗이 씻어서 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등산 중에 갈증이 나면 껍질째 베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이가 가진 파괴 본능을 여러분의 몸속에 그대로 풀어놓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울 북한산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이름도 살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 어르신은 매주 산에 오를 때마다 배낭 옆 주머니에 오이 3개를 꼭 챙겨가셨습니다. 정상에 올라 시원하게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면 갈증이 싹 사라진다며 오이를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을 내려올 때마다 다리에 주의가 자주 나고 근육이 비틀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무리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집에서 쉬는 밤에도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으며 극심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전해질 불균형과 만성 피로가 겹쳐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보호막 없이 섭취한 생오이였습니다. 앞서 제가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들어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효소는 산성이 없는 환경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식초 없이 오이를 그냥 드시면 이 효소가 위장으로 살아서 들어가 여러분이 다른 음식으로 섭취해둔 비타민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파괴해버립니다. 비타민은 우리 근육의 피로를 풀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오이가 들어와서 이 귀한 영양소를 갉아먹으니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의가 나는 것입니다. 식초 없는 생오이를 먹는 것은 마치 갑오도 입지 않고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영양소가 정작 여러분의 입안에서 씹히는 동시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시큼한 산성분만이 이 파괴 효소에 입을 틀어막고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고소한 쌈장이나 고추장에만 오이를 찍어 드십니다. 장류는 오이의 효소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더해져 신장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려고 화면을 터치하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시만 멈추십시오. 지금 나가시면 여러분에게는 공포심만 남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해답은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오이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장을 살리는 명약으로 바꾸는 기적의 방법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해결책을 모르면 불안하지만 해결책을 알면 그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됩니다. 저를 믿고 딱 3분만 더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자, 드디어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낼 첫 번째 구세주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지혜이자 현대의학적으로도 완벽한 혈관 청소기입니다. 바로 오이와 식초 그리고 부추의 만남입니다. 앞서 제가 오이는 성질이 차갑고 비타민을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추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추는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하고 무엇보다 성질이 매우 따뜻한 양기의 채소입니다. 오이가 차가운 얼음물이라면 부추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부산의 사실은 63살 최영숙 어르신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늘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장의 사고체 여과율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당뇨 초기 증상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신장이 약하니 몸속의 독소를 빼내지 못해 늘 피곤해하셨고 오이 같은 차 음식은 입에도 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 대신 매일 점심과 저녁 식탁에 오이 부축 무침을 반드시 올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이를 먹으면 배가 아플까봐 걱정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드신 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았고 무엇보다 평생 차갑던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여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끈적하던 혈액이 맑은 신의 물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이가 혈관 속에 굳어있는 나트륨과 노폐 물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때 부추가 혈액순환이라는 강력한 모터를 달아준 것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아릴설파이드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피를 빨리 돌게 만듭니다. 즉, 오이가 길을 닦는 청소부라면 부추는 그 길 위를 힘차게 달리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게다가 식초가 들어가서 오이의 파괴 효소를 막아주니 영양소는 그대로 흡수되고 신장은 따뜻한 혈액을 공급받아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실패 없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싱싱한 오이 2개를 준비해서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뒤 어슷하겠습니다. 둘째, 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오이와 비슷한 길이로 썰어줍니다. 셋째,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 반드시 식초를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2큰술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습니다. 넷째, 썰어놓은 오이에 이 양념장을 먼저 넣고 버무립니다. 오이의 표면을 식초로 먼저 코팅해서 파괴 효소를 잠재우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부추를 넣고 숨이 죽지 않게 살살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부추 무침은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한 신장 치료제입니다.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입맛 없을 때 국수에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새콤달콤한 맛이 침샘을 자극하고 뱃속에 들어가면 부추의 열기가 퍼지면서 콩팥이 시원하게 독수를 뿜어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레시피를 듣고 나중에 해 먹어야지 하고 그냥 넘기시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 콩팥을 살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레시피는 면으로도 안 가르쳐주는 귀한 정보입니다. 지금 당장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 내게 보내기나 가족단체 채팅방에 저장해 두십시오. 나중에 마트에 가셨을 때 저장된 메시지를 보고 오이와 부추를 사오셔야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 부추무침이 매일 밥상에 올리는 맛있는 반찬이라면 이번에 알려드릴 두 번째 비법은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독소를 쥐어짜내는 아주 특별한 치료약에 가깝습니다. 이름하여 오이배 중탕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배숙은 들어봤어도 배 안에 오이를 넣고 찐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상해보면 달콤한 배와 아삭한 오이가 만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소한 조합이야말로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고 꽉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선 배라는 과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배는 폐와 기관지를 다스리는 하얀색 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와 신장은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입니다. 폐는 맑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신장은 그 기운을 받아 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폐가 건조하고 열이 참여한 그 아래에 있는 신장도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바삭 말라버립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신장이 적적 갈라지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수분이 가득한 오이와 폐를 적셔주는 배가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수분 호우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전게 만들 구체적인 조리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보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첫째, 껍질이 단단하고 큼직한 배 한 개를 준비해서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납니다. 둘째, 숟가락을 이용해서 배에 씨앗이 있는 딱딱한 가운데 부분을 파내요. 작은 항아리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과육을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셋째, 오이 반 개를 아주 잘게 다집니다. 강판에 갈아버리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 칼로 잘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속을 파낸 배 안에 다진 오이를 가득 채워 넣고 그 위에 천연꿀 2큰술을 듬뿍 붓습니다. 꿀은 오이와 배에 찬 성질을 중화시키고 지친 신장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잘라내바의 뚜껑을 덮고 찜기에 올려 약한 물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쪄납니다. 이렇게 푹 쪄내면 배는 투명하게 변하고 그 안에서 배즙과 오이즙 그리고 꿀이 하나로 섞여 진한 엑기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오이배 중탕은 사실 맛이 아주 훌륭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퀸오이 특유의 냄새와 배의 달큰한 맛이 섞이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입맛에 맞지 않아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습니다. 비록 맛은 조금 낯설고 이상할지라도 이것이 내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해독제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했기 때문에 오이의 비타민 파괴 효소는 이미 사라졌고 오직 신장을 위한 유효성뿐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따뜻한 즙을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면 밤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폐의 기운이 뚫리면서 신장의 물길이 열리고 그동안 콩팥 구석구석에 끼어있던 요도가 노폐물들이 소변과 땀으로 배출될 준비를 마칩니다. 평소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찔끔거리는 분들이나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붓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스러운 조리법을 알게 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년은 더 젊고 건강한 신장을 가지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내 몸에 채우는 의식입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시면 잊지 말고 큼직한 배와 오이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이게 무슨 괴상한 요리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입니다. 맛보다는 효능을 믿고 꾸준히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이를 통해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의 독소를 빼내는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검도 쓸 줄 모르면 무용진물인 것처럼 이 비법들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따라 하실 수 있는 신장 회복의 24시간 시간표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생존 지도와 같습니다. 먼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때는 앞서 배운 오일 부추무침을 밥상에 꼭 올리십시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고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오이와 부추가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돌면서 거기가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청소해줍니다. 특히 점심에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식초가 들어간 오이 부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낮 동안 지친 신장이 스스로를 수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러운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낮에 실수로 차음식을 드셨거나 몸이 으슬으슬 춥다면 주무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유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노화된 신경을 안정시키고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종아리 귀를 예방해줍니다. 이때 우유는 절대로 팔팔 끓이지 말고 천보다 약간 따뜻한 45도 정도로만 데워야 단백질 파괴 없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 처방들이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신장약을 여러분 마음대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바탕을 튼튼하게 만들어 약의 효과를 돕는 지원군이지 그 판부를 끄는 소방관인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방송을 보시고 이제 오이 먹으니까 약 필요 없어 하고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서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똑똑하게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침에는 오이와 부추로 활력을 채우고 저녁에는 배중탕이나 따뜻한 우유로 신장을 위로하는 3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투석기 없이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강력한 원칙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부터 내 신장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결심이 서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그 2글자에는 어떤 명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적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오이 한 조각에 담긴 생명의 비밀부터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리법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2가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식습관을 고집하다가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배운 대로 오이와 부추를 챙겨 드시고 건강해진 2다리로 사랑하는 손자 소녀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여행지를 거니는 미래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반드시 2번째 미래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휠체어를 믿은 여러분을 모시고 병원을 오가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소중한 지식들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이에 당근을 섞어 드시거나 식초 없이 생오이를 드시며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는 수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훗날 후회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콩팥을 지키는 더 많은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푸른 청춘처럼 활기차게 사시는 그날까지 저 최준혁이 늘 곁에서 든든한 주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